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10시가 다 됐습니다. 오늘 아침장. 어제 우리 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좀 빠져가지고 오늘 미국도 조정을 받을까 했더니 미국은 다시 상승을 했죠. 저는 어저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나스닥 레버리지 투입을 했습니다. 나스닥 레버리지를 지금 뭐, 100%다 투입한 게 아니라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썸네일이 레버리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고, 뭐 오늘 다시 상승을 하는데 글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고버스를 안 타거든요. 걔는 한번 이 탄력 받으면 어, 그거 엄청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본적인 구성이 다른 거예요.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부의 자본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70%는 그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죠. 부동산보다는 주식, 그죠? S&P 500,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에 연동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가라는 게 크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가가 떨어져도 사회적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저렇게 부동산을 만지작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주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메커니즘이. 왜 이 아시아 증시가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뭐 무슨 뭐 이제 우리 이제 북한하고의 문제 때문에 뭐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 분배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에서 분명히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익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동산 집이라는 거는 한번 줘놓으면 계속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일본처럼 돼버리면 자동차하고 똑같이 일본은 부동산이 자동차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버블 호황기 때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일본도 그때 꺼졌는데 이제 슬슬 다시 이제 부동산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시아는 금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체질적으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그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하고 나스닥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저번 주부터 계속 걱정했던 게 디커플링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증시에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디커플링이 나가지고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지금 좀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상승했는데 거진 뭐 그 나스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스닥을 추종을 하지만 나스닥 상승분에 글쎄요 다 따라왔다고 할 수도 없죠. 제가 이제 나스닥을 들어가게 된 거는 이거요. 이거 본장 차트인데 다 올라왔어요. 음, 그죠? 어제도 사실 오른다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추세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과거에 이 하락 추세잖아요. 이 하락 추세 이제 이거 지워버려야죠. 그죠? 지워버려야죠. 이게 과거에 요 평행봉 이렇게 날려봤더니 그죠? 고점이 슬금슬금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고점이 슬금슬금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죠. 고점이 높고 저점이 슬금슬금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상승 추세예요. 추세인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야 이게 이제 다시 추세 하락을 만들 것인가 했더니 다시 추세 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추세 하락이라고 다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쉽사리 무너질 자리가 아니죠. 그죠? 무너지려고 그랬으면 벌써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증세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나스닥만 봐서는 지금 얘가 2만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2만을 뚫고 2만에 안착만 된다 그러면요 얘는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대선도 있고 그죠? 그러면 뭐 9월달 뭐 옐런이 9월달 10월달 준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 폭락이 올 수 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이 있고, 크게 이제 추세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다든지, 상승분에 대한 누적분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 누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횡보죠. 그러니까 요럴 때죠, 요럴 때. 그러니까 우리 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장이 좀 보기 편하죠. 이걸로 봐야겠다. 그죠? 요럴 때죠. 이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어요. 그죠? 팬데믹 때. 그러나서 횡보, 수렴기간. 그죠? 요때, 요 라인을 뚫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때 그거였죠. 그래서 3,400포인트. 여기가 3,400포인트가 그럴 거예요. 3,400포인트를 뚫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이때는 저는 어떻게 투자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100포인트 단위로 라인을 그려요. 그래서 3,400포인트 올라갔다. 이걸 베이스로 깔았다. 3,400포인트 올라갔다. 아니면 3,400포인트를 못 뚫고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투자 포지션을 바꿨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나서 이거는 거진 뭐 이제 그 과매수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과매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전 세계가 이 그동안에 풀린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동안에 팬데믹 때 어려운 시기에 풀렸던 돈을 다시 회수한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전 세계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 추세 하락이죠. 그죠? 그죠? 추세 하락이죠. 근데 요럴 때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럴 때 이제 추세 하락이 일어나고 또 하나 추세 하락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에 의도 터졌을 때 IMF 괜찮다 그랬죠. IMF 때도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괜찮다 그러다가 그게 누적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터지는데 그게 진짜 댐이 붕괴되듯이 어마무시하게 그 커다란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대기업 투세가 자빠지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괜찮다 했어요. 위험 신호는 계속 와도 미국에서도 괜찮다, 올해도 괜찮다, 주가가 빠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금융위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한참 빠질 때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리만이 작살났네요. 그죠? 막 GM이 날아가네? 그죠?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때가 좀 그때가 아닌가 고민을 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빠지고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에서 우리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시스템에 어떠한 작용을 하냐? 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크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꾸역꾸역 막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정보를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보가 안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꾸역꾸역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추종하는 것보다는 차트, 그냥 차트, 돈의 흐름, 차트는 돈의 흐름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나스닥은 올라타야죠. 그죠? 올라타도 괜찮아요. 올라타도 괜찮아요. 아니 다음에 추세 다시 뭉그러지면 그 이평 날리면 그죠? 이평 날리고 다시 추세 무너지면서 다시 꼬꾸라진다. 아이 고버스 타면 되잖아요. 그죠? 크게 손실 볼 건 없죠. 근데 지금 추세를 안 탈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많은 악재가 있어요. 많은 악재가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진짜 힘 있는 미국 재무부가 아니 이제 주가를 상승해 가지고 내가 우리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돈을 풀겠다. 이거를 지금 6개월 전부터 올 초부터 주구장창 얘기하던 거거든요. 그게 본격적으로 실현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쉽사리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든 그다음에 이거 또 이름 또 까먹었네. 하여튼 민주당 여자 대통령 후보든 아니 트럼프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미국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디테일을 공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까먹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근데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두 대통령 후보가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도 그 트럼프 따라가지고 선거 공약이 막 나온대요. 디테일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제목만 봤는데 선거 공약이 나온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게 솔직히 트럼프가 예전에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게 그거니까. 미국의 부를 그동안에 빠져나갔던 일자리들 그거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라 이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대통령들은 다 가져와야죠. 그죠? 그 민주당의 여자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세계화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다시 미국으로 빨아들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 거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사는 빈부 차이. 국가 간의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세국. 그죠? 무역 장벽을 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좀 먼 거고 단시일내에는 미국은 괜찮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고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애매하죠. 저는 이제 나스닥은 고버스를 안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를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고 어제 또 우연치 않게 또 금리 인하가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또 올랐어요. 그러면 또 사야죠. 이제 오를 때마다 계속 사드릴 겁니다. 나스닥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이게 차트가 그래도 이 정도 모양이 나오고 그죠? 시간봉에서도 좀 안정화된 모양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볼벤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RSI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일봉, 주봉, 월봉, 이런 거를 분석을 한다든지 할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2700포인트를 넘을지 안 넘을지 그것만 지금 관건입니다. 예. 2700포인트 미만에서 저는 그 생각에 지금 2700포인트 미만에서 시간봉이거든요. 시간 이평. 요게 이제 시간 이평이 있는데 2700 미만에서 시간 이평이 무너진다 그러면요. 저는 여기 고버스 탈 거예요. 시간 이평 가장 짧게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말이 이렇게 또 맥히지. 이게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게 2600포인트. 그동안에 2600포인트가 베이스로 깔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충분히 넘고 왔어요. 근데 2700포인트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분명히 상단에서 막힌다? 그러면 요거 조금 위험하죠. 뭐 오늘도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장이 빠졌고 미국 장이 상승하고 그럼 미국 장 상승했으면 우리 장도 같이 상승해 줘야 되는데 지금 10시인데도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어저께 선물이 좀 들어왔거든요. 선물이 좀 들어왔는데 선물이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들 선물 움직임 보면서 제가 이걸 보자 그랬잖아요. 미결제 약정. 그죠? 미결제 약정. 여기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결제 약정 가지고만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롱을 치는지 숏을 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외국인인지 개인인지 기관인지 잘 몰라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충 시간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볼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주가는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요거 보시면 요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요렇게. 그죠? 주가가 요렇게 상승할 때 그죠? 미결제가 이렇게 슬슬슬 올라오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가까우면 요게 다 틀어져 버리는데 지금 뭐 거진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가 싹 빠질 때 미결제가 싹 빠집니다. 그죠? 싹 빠지죠. 여기가 이제 그 등락폭이 여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 부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 심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그때 당시 투자를 안 했던 거고 다시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하락 추세에서 좀 매도 타임을 놓쳤죠. 그러니까 곧버스를 살 매도는 쳤는데 레버리지는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 곧버스를 살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보다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먹을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죠? 바닥은 어차피 추세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바닥은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샀는데 요 다음 날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죠. 어디 갔어? 샀는데 요 다음 날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서 요렇게 봐서는 여기서 요렇게 쭉 빠질 때
미결제가 올라갔던 거 쇼친 거겠죠. 떨어질 때 쇼 정리한 거고, 그죠? 그 쑥 올라갈 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횡보 구간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면 외국인들의 패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수 많이 밀렸네요, 또. 아까 전에 2.5 이렇게 올라가더니. 아, 2700포인트는 조금 힘들 것 같지 않을까? 그죠? 우리 장에서는 지금 글쎄요, 레버리지인지 고포스인지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후 지금 10시밖에 안 됐으니까 오후에는 또 반등해서 쑥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 선물이 얘들을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 괜히 또 어저께 6,000개 샀나요? 어저께 6,400개 사고 오늘 2,300개 샀는데 오늘 한 4,000개 사들여 가지고 내일 또 훅들어 팰 수 있어요, 밑으로. 그죠?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지금 추세 하락이에요. 얘 지금 이거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딱 나오죠. 추세 하락이에요. 최소한 안정권까지는 가야죠. 아니면 저기 일봉이거든요. 일봉 2평 위에는 튀어 올라와야지 이제부터는 얘는 뭐 레버리지를 사야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도 시간봉하고 2평 그 시간 2평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딱 올라와 있어요. 얘는 지금 저는 코스닥은 레버리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레버리지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얘도 지금 783인데 800 뚫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조금 미심쩍어요. 근데 얘는 지금 상태에서 시간 2평만 무너지면 바로 고버스 올라탈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무리 코스닥이라 그래도 우리 이제 코스피하고 미국 나스닥이 상승한다 그러면요 더불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죠. 코스닥에 딱 하나 예외.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바로 우리 개미들입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여기까지 한 12조, 11조, 13조 그죠? 여기까지 어제도 12조 안 나와요.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는데도 거래 대금이 안 늘어납니다. 지금. 그죠? 2,400 저게 이제 코스닥은 잘 모르니까 코스피가 2,400 찍고 올라왔어요. 코스닥도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같이 올라오면서 만약에 개미들 비중이 실렸다. 그러니까 뭐 무슨 뉴스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개미들이 돈 많이 벌었다. 레버리지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그 2,400포인트 빠졌을 때 레버리지 굉장히 개미들이 많이 샀다. 그 하이닉스 많이 샀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많이 사가지고 그때 사타 한 개미들의 승리가 아닌가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야죠. 코스피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야지. 개미들이 돈을 벌었으면 그죠? 20조 넘어가야죠.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안 보는데 엄청 털렸어요. 그 유튜브 방송 이 희한한 놈들이 그 미국에서 조금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 뻥튀기 해가지고 어떻게 순식간에 400포인트가 빠집니까? 그죠? 그 400포인트 빠질 때 주가 이거 빠질 때 그죠? 이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라인을 그렇게 이게 몇 달치예요, 몇 달치. 몇 달을 하락을 해야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야 이게 진짜 한 20거래일 만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도 그 폭락이에요. 난리 날 거려 언론에서. 그죠? 이거 떨어질 때 누가 이거 작용을 했어요? 유튜버들. 그때 유튜버들 조회수에 엄청 늘어났어요. 사람의 공포심을 이용한 마케팅인 거죠. 그죠? 사람의 두려움. 근데 만약에 주식을 좀 한 사람들이라든지 주식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해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회원가입하면서 책팔이하고 정보팔이하고 이런 거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절대 믿지 말라고. 그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저한테도 정보를 안 줘요. 그냥 그 어그로만 끄는 거예요. 공포심만 유발시키는 거죠. 저도 잠 못 잤어요. 이거 폭락하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러는데. 근데 많은 돈 번 사람들, 그동안에 꾸준히 돈을 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죠? 나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이런 장 분명히 도망가라 그래요. 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이제 폭락장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식 팔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식 더 사라고. 더 올라갈 거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어? 그죠? 이 장에서 이제 주식 팔아야 됩니다.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들 제가 그랬죠. 거래대금 지금 10조도 안 나와요. 10조, 12조, 20조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밑에서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예요? 개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미가 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죠? 여기서 개미들이 더 많이 판 거야. 더 많이 판 거야. 지금 눈물 흘리는 개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식 다 털려버렸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어. 그게 뭐 수치상으로는 저렇게 나온다고 할지언정 절대 기관이나 외부인들이 개미들 위해 가지고 절대 선심 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죠? 아주 악랄하고 이건 돈의 그 이제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돈에 눈이 화깨닥 뒤집혔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이 주식 시장이에요. 어? 거기다가 펌프질을 해댔죠. 그러니까 폭락이 이렇게 커진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이후에 다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추가로 2차 하락이 또 일어날 것이다. 다들 예상을 해요. 뭐 섣불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섣불리 투자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고버스에 또 이제 매몰돼 가지고 지금 큰 손실이 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죠? 잘못된 정보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어. 그래서 주돈이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수렴을 해라. 내가 알고 있는 라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 이전에 저번 주까지 제가 투자했다 그러면 아주 조금 미묘하게 투자들을 했는데 그 투자 방식은 단타죠, 단타. 감을 안 잃으려고. 본격적인 투자는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슬슬 본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스닥부터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렴되는 거 봐가지고 다음 주 벌써 이제 9월 달이 다 됐는데, 그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벌써 이제 그 라인도 수렴이 되고 차트도 수렴이 되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 앰뷸런스가 지나가네요.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크에 들어올 것 같은데 엥 하면서 지나가네요. 아 요새 그 환자분들이 날씨가 너무 들어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앰뷸런스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119 소방차가 같이 출동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문 뚫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 좀 안타깝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여기까지 잘 참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환율 얘기하셨어요? 환율. 이거 환율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뭐야? 26원까지 빠져오네. 환율이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환율이 지금 빠져야 된다. 그죠? 저는 1340원 미만으로 빠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빠지니까 이게 지금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되는 건가 도움이 안 되는 건가 지금 이게 확신이 안 서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닌데 환율이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더라. 그죠?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우리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 이런 어떠한 그 매칭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틀어져 버렸어요. 일본 때문에. 그죠? 일본이 지금 146엔이거든요. 그죠? 146엔이에요. 근데 환율이 낮아지면 좋은 걸 하나 있죠. 서민 경제가 좀 나아져요. 그죠? 고환율 때보다. 지금 일본이 환율을 내린 이유, 기시다 정권이 지금 몰락으로 가는 이유, 자민련이죠? 자민련이 몰락으로 가는 이유. 그죠? 기시다가 다음에 이제 그 총리로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위험한 거예요. 일본 국민의 한 거진 50% 가까이가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랬어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고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환율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이제 그 내수라든지 그 서민 경제는 조금 낮을 수 있겠죠. 근데 수출은 그죠. 여지까지 고환율로 버텨있던 현대차 뭐 이런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 국가인데 그건 또 어떻게 될지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게 주가의 이득인지 주가가 상승하는지 주가가 하락하는지 판가름이 안 나요. 요거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됩니다. 저도 환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이게 지금 여기 떨어질 때, 요럴 때 떨어질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도 급하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럴 때하고 달라요, 지금.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진 거하고. 그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는 추세 하락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추세 하락. 나 이제 안 올라가. 그 포인트 아닙니까? 그냥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환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이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조정,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많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반비례해서 다시 축축축 떨어지는 거. 그러면 다시 추세 라인 타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은 슬금슬금슬금 떨어졌어요.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 같았어요. 근데 자꾸 폭폭 떨어지는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떨어지는 폭이 심상치 않아요. 어. 요거 이제 환율 전문가가 나와서 요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정확한 답변 못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야, 이게 주가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지금 오늘 우리 장 봐서는 도움 안 되죠. 환율이 저렇게 떨어졌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그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그죠? 고민을 해봐야죠. 일단은 장이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음, 그죠? 장이 좀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음, 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는 일본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본은 이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거고. 뭐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어?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 추세 위에까지. 요거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네. 미국 같지 않네. 그 차트 안 만드네. 그죠? 음. 그리고 베트남. 제가 이제 꾸준히 본 건데 베트남. 그죠? 깨지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어떠한 그 시스템에 영향이 있다,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아시아 시장부터 박살나요. 약한 고리부터 박살나거든요. 제일 약한 놈들부터. 베트남이 약하죠. 박살나야죠. 인도 약하죠. 응, 박살나야죠. 안 박살났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박살나냐고요? 일본이 왜 박살나? 일본은 뭐 당사국이니까 그렇다 쳐도 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박살나냐고요? 그죠? 희한하다. 그리고 유럽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유로스톡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죠? 유로스톡스가. 어.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추세 하락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서 또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근데 영국 같은 경우 보세요. 영국. 무슨 뭐 문제 하나 터졌다 그래가지고, 와, 걔네들 진짜, 어? 민주주의의 발상지라 영국이 아니죠. 그리스죠. 그리스가 민주주의 발상지가. 하여튼, 어? 아니, 그런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미국 막 총 쏴대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긴 한데. 항생. 항생. 항생이 추세를 뚫었네요. 어제, 오늘. 이거 신경 안 썼는데. 추세를 뚫었네. 야, 그러면 얘 추세 바뀌는 거야? 알아? 야, 이거 항생을 한번 봐야겠네요. 에? 어? 야, 어제, 오늘 얘 진짜 살아나려고 아주 기를 쓰네요. 항생이. 기회는 이때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일본에서 티가 나고. 그죠? 어? 야, 주범에서도 꺼덕덕 돼버렸네. 저번 주에 만들어 놨네요. 그거를, 베이스를. 어? 그러네. 어, 18,000이면 여기네. 18,000. 라인 하나 잡아줘야겠네.
어허. 응? 18,000에 잡았는데? 그죠? 18,000에 잡았는데 18,000이면 여기인데 왜 여기 위에 올라가 있지? 이거 이따 수정하고. 그죠? 18,000, 17,500, 500 정도 남았는데 17,000, 18,000. 아, 요거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17,500, 500 단위로 끊어야 되는구나. 17,500. 아, 요거 항생. 항생 지금 마땅히 들어갈 ETF가 없어요, 지금. 항생. 어? 이게 증권사들이 ETF고 ETN이고 지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괴리가 너무 뜹니다. 가지고 먼저 보니까 항생 고버스 한번 들어가려고 했다가 괴리가 너무 떠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지금 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방송이 좀 지루해졌네요. 어, 그죠? 방송이 지루해졌고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유가 그죠? 유가가 지금 73불, 73불.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죠? 뭐 이제 그 전쟁이 난다, 뭐 지진이 난다 이런 거 예측해가지고 미리 하지 마세요. 그거 일어나면 지진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한 거지 진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일주일만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지 싹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저 댓글에서도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변동성 때문에 조금 쉬어야겠다. 아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해서 투자를 멈추는 거는 좀 애매하죠. 그죠? 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차트라든지 지금 먼저 번에 그 폭락이 모든 차트를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 차트가 다시 안정된 심리적인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안정된 심리 속에서 다시 차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개미들 등쳐먹는 이런 작업들이 나올 때 뭐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니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뭐 8월 달 정도까지는 쉬시고 9월 달부터는 다시 투자를 하시고 그런 거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전쟁 나면요 유가 튀어요. 그래서 제가 유가를 보자 그런 거고, 그죠? 유가가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전쟁이 무서운데도 유가가 빠져요. 전쟁이 났는데도 유가가 빠져요. 유가가 빠지는 거 전조 증상이 뭐라 그랬죠? 침체. 소비가 위축되면 유가는 분명히 빠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재 시장이 그냥 원자재 시장이 아니라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원자재 시장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단기물로 올면 올수록 특히 이 선물 시장은 되게 그 투기성이 강한 거고 사실 뭐 저기 뭐 정유회사에서 이 기름 살 때도 이 선물 시장에서 사는데 이런 거 안 사요. 그죠? 긴 거 뭐 6개월짜리, 6개월 전에 뭐 선취매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때문에 지금 이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유가 움직이는 거니까 투기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투기 세력들이 정보가 제일 빠르죠. 그죠? 단타 치는 사람들이 정보가 제일 빠르고 신경이 제일 날카로워요. 어,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그 짧게 짧게 움직이는 데서 가장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빠지고 70불 미만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침체예요. 음, 그죠? 그러니까 그 침체라는 단어를 그 어떻게 되냐면 침체로 가는 길이라 그랬죠. 침체가 아니라 침체로 가는 길. 경기가 위축되면 나중에는 침체로 가니까 침체로 가는 단계다. 그래가지고 원재재 가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은 가격을 좀 보자 그랬어요. 은 가격. 그죠? 은 가격이 갑자기 뛴다. 제가 은 가격하고 미국 지수하고 약간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은 가격.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은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요만치 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뛴다. 은 가격 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퍽 떠서 지금 29불까지 올랐어요. 음. 그죠? 29불까지. 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구리 가격은 뭐 이제 중국이 다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것 때문에 그 구리는 원래대로 왔어요 지금 여기 막 5불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아, 이게 뭐야, 이거.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구리는 제 위치에 왔다. 안정되게 와 있다. 그죠? 구리 가격이 만약에 더 떨어져가지고 4불 미만으로 빠지고 3.5불 미만으로 빠진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죠? 이렇게 빠져버리면 위험하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 여기 난리 났었어요. 18년도부터. 여기 이제 코로나니까 그러는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바로 전까지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그죠? 이거 3.2불에서 2.6불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위험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구리 가격이 계속 빠지는지 구리 가격이 빠진다는 거는 뭐예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구리 가격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10불, 20불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모든 원자재 가격은 그 상한선이 있어요. 레벨. 그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 레인지 안에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뻗쳐 나왔을 때, 그죠? 지금 가격이 그런 거예요. 그 뻗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저번 주 내내 누누이 저번 주 내내 누누이 말한 게 뭐냐면 주식 판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저기를 할 거냐. 지금 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 얘기를 못 하냐.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주식을 산다 그러면 땡큐인데 싼 가격에 주식을 팔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 폭락 때 주식 판 사람들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손실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주식 다시 못 사거든요. 지금 뭐 하이닉스 20만 원대 다시 올라가서 15만 원 찍고 2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응? 근데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이게 다 지우고 2평만 띄우고 나스닥 다우 이게 다우입니다. 다우. 그죠? 여기까지 빠졌다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추세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이에요, 폭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렸었거든요. S&P 500 그죠? 이게 침체입니까 하락입니까? 그죠?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 따라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2700에 맥혀가지고 우리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날 수도 있거든요. 디커플링이 나는지 엔비디아 그렇게 뭐라고 한 사람들 이제 보세요. 다 올라왔어요. 이게 엔비디아거든요. 130불이에요. 130불. 이게 왜 올라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떨어진다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니 본인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같네요. 제가 이제 그 신문을 안 봅니다. 신문을 안 보는데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신문들 있잖아요. 이 신문을 옛날에는 다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터넷판,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인터넷판으로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안 봐요. 안 본 지 한 5년 돼요. 왜 그러느냐? 딱 하나예요. 뉴스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끄집어 오는 게 이제 기자들이잖아요. 기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있었던 일만 잘 써가지고 신속하게 전달만 해주면 돼요. 판단은 읽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 기자들의 생각이 녹아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죠. 1차적으로 가공된 기사를 2차적으로 내가 또 가공을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보는데 지금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있는 사실만 얘기하라고 있는 사실만. 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무슨 어디서 이런 얘기했다. 어떤 저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에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끝. 근데 왜 거기서 현금화를 시키세요? 주식 다 파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죠? 말은 안 하더라도 뉘앙스가 그 뉘앙스잖아요. 폭락 온다. 2차 폭락 온다. 3차 엔캐리 트레이드 와가지고 3차 폭락 온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유튜버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당이 아니에요. 주돈이 무당이 아니에요. 주돈은 내일을 생각 안 합니다. 지금까지만 생각해요. 오늘까지만. 지금 이 시간 10시 36분 이 시간까지 지금 일어난 일만 생각해요. 외부인들이 얼마를 팔았고 선물을 얼마를 사들였고
지금 지수가 시가 대비 얼마가 밀렸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에 가가지고 아 오늘 하루는 이렇게 좋은 장이었고 미국도 이렇게 좋았는데 밀린 거 보면 힘이 없다. 특히 어디서 외국인들이 힘이 없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추세를 바꿀 것인가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할 때는 그 방송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 사는지 내가 고버스를 사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라는 거죠. 그죠? 제가 뭐 저 투자하는 것도 얘기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예, 레버리지 사세요. 괜찮아요. 다 레버리지 사세요. 오케이. 막 옥으로 끌고 막 그죠? 자극적인 그 제목 달고 희한한 그 썸네일 가져와서 그림 같은 거 가져와서 붙여박기 하고 어? 참나. 음.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해요. 댓글 제가 봤는데 댓글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근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우리가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어. 만약에 내가 지수 플레이 지금 자신이 없는데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코덱스 200을 사세요. 인덱스 펀드를 사버리세요, 그냥. 그죠? 그거는 선물 100% 추정이기 때문에, 현물 100% 추정이기 때문에 주가 녹아나는 게 없습니다. 지수 움직이는 데서 똑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런 거 사놓고 짱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고버스는 조금 덜해요. 그래도 고버스가 아니라, 인버스. 그죠? 한 배짜리. 인버스.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녹아요. 슬금슬금 녹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고버스보다는 훨씬 덜해요. 만약 지금 빠질 것 같다 그러면요. 고버스를 사지 말고 인버스를 조금 매집을 해보세요. 차라리. 투자는 멈추지 마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주식은 항상 투자를 조금씩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을 익히는 거거든요. 주돈도 그러잖아요. 어떠한 명확한 체계가 있고 이거를 무슨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정보도 너무 많고, 어떨 때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틀리고, 어떨 때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틀리고, 그죠? 어떨 때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뒤통수 한 대 딱 맞아가지고 쭉 빠졌는데 그 공포심에 못 이겨가지고 손실 나고. 주돈도 손실 났어요. 주돈은 언제 판지 아세요? 요거 폭락 때 먹고, 여기서 한번 추가 자금 들어가고, 그죠? 여기서 한번 추가 자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끝날 때 2400 무너질 때 여기서 추가 자금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확실한 거니까. 여기서 저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야, 이거 싹 정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그거를 그냥 몰빵해서 때려 박아 놓을까? 왜? 언젠가는 뭐 2200이 빠지든 2000까지 빠지든 2400은 다시 오니까. 그죠? 언젠가 되더라도. 그죠?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레버리지로 더 때려 박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언제 팔았어요? 그 다음날 팔았어요. 그 다음날. 그거 잘 팔았죠? 요쯤에서 팔았으니까. 2,500 넘기면서 팔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날도 무관광 했잖아요. 그래도 손실이 났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상반기 수익 난 거에 이때 많이 메꿔서 그렇지 지금 한 3분의 1 상반기에 수익 난 거에 한 3분의 1은 날라갔다니까요. 지금 주돈.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감이 안 쓰니까 투자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죠? 주돈도 그래요. 그죠? 주돈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개별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 코퍼스 두 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지수 플레이니까 다른 것보다는 데미지가 덜 하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남들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못 올라가. 그죠? 남들 빠지는 것보다 내 주식은 더 많이 빠져. 그죠? 그리고 막 이런데 2,500포인트 미만에서 이런 데서 막 팔아버렸어. 아이씨, 공포에 못 이겨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돼서 그거 내가 판 거보다 가격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 이거 어떻게 사냐고요? 못 살 거래요? 그럼 지금 왔어. 이게 허탈함. 그죠? 개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커요. 그래서 주도는 우리가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하는 거는 양방향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요 한 사건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알았잖아요.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SNS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포심이 한 번에 확 전가가 된다. 시기적으로 전가가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가가 된다. 이거 한번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사라졌을 때는 또 실시간으로 V자 반등이 일어난다. 이게 나 이번에 제 주돈이 이번에 배운 거예요. 다음엔 또 이렇게 이용해 먹어야죠.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야지, 이거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듭니다. 지금도 주도는 아직까지도 그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명확하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포지션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주 내에는 정할 것 같아요. 그 이번 주는 지나야 되는데 지금 주돈이 보고 있는 거는 딱 이겁니다. 시간봉. 시간봉에서 2평, 시간 2평을 수렴을 제대로 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간 2평 수렴을 하면서 2700을 베이스로 깔고 나가는지 요거 보면서 나갈 거예요. 그죠? 그 코스닥은 지금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거고, 그리고 얘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50 사수하느냐, 800 넘어가느냐, 요거 또 이제 요거 보고 요거를 해야 돼요. 요거 보고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간적 수렴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여기다가 이제 배팅을 하면서 다시 그동안에 손실 났던 거 다시 메꿔야죠. 그죠? 주도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큐를 놓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주돈이 생각한 것보다 큰 수익이 나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그게 주도는 매월 3% 수익 내려고 하거든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매달 3%예요. 매달.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달 돼가지고 10% 수익이 났어요. 그럼 1100이 됐어요. 그죠? 이 1100이 이번 달의 원금이에요. 저는 1000만 원이 원금이 아니라 1100이 원금이에요. 1100에서 만약에 손실이 난다 그러면요, 고민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합리적인 손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 중에 있었던 손실이 아니다, 어떤 큰 이럴 때처럼 이런 손실이 났다 라고 한다 그러면 투자를 멈추고 고민을 해요. 저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시간을 가지면 그 현상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트에 적어야죠. 이런 현상도 있다. 다음에 이런 현상 똑같이 한번 일어난다. 상승할 때도 똑같이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하락할 때도 똑같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이게 어디서 원인이 됐다? 실시간 정보 때문에. 유튜버. 정보가 너무 빨리 우리한테 오니까 생각할 시간 없이 투매가 일어나더라. 그죠? 근데 그 전에도 봤어요. 그 전에도. 그죠? 막 매집 막 사는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주가가 한두 끝도 없이 막 수직적으로 60도 각도로 막 올라가는 그런 형상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주도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원금이 깨졌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고, 그죠? 8월달 고민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는 거고, 그죠? 저는 주도는 그래요. 이 투자 원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가져온 돈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이득이 났던 이 액수가 투자 원금인 거예요. 여기서 또 3% 수익을 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3% 쉽죠. 하루만 잘하면 3% 수익이 나는데. 근데 추세잖아요. 어떤 날은 손실, 어떤 날은 수익, 어떤 날은 손실, 어떤 날은 수익, 어떤 날은 손실, 수익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더니 생각보다 단타 치는 것보다 추세 따라가는 게 수익이 더 커지네. 3%가 아니에요. 이렇게 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막 10%, 어떤 날은 20% 막. 여기서 제가 만약 고버스 제대로만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하루에 나스닥 20%가 저기 코스닥 20%가 빠졌는데. 그죠? 그럼 생각의 발상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는 끊임없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저는 이제 뭐 차트밖에 말씀을 해드릴 게 없지만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죠? 진입할 때도 서서히, 나올 때도 서서히. 만약에 오늘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산다 그러면 아침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야겠다. 이제 오늘 사야겠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냥 100만 원 사고, 또 1시간 있다 또 100만 원 사고, 또 1시간 있다 100만 원 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주돈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돈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추세를 믿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잠깐 볼까요? 어떻게 잘 돼 가는지.
10시 45분. 이거 조금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양상이 보이네요. 4천억. 그죠?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2%, 1.5%. 다시 상승을 하네요. 그죠? 아까 전에 좀 빠지는 듯 해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상승을 한다. 그죠? 역시 장은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2700포인트를 넘느냐? 2700포인트 못 넘을 것 같은데요. 꺼덕꺼덕 거리네. 2700 넘고 2700 베이스로만 깔아준다 그러면 레버리지 한번 올라타 볼 만한데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2700포인트 못 뚫고 베이스를 못 간다 그러면요. 고버스를 들어가야죠. 그죠? 고버스를 들어가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방송이 길었네요. 쓸데없이 50분 방송했네. 아이고. 우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